석방돼서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자 곧바로 밀착 경호를 시작하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지지자들을 향해 연신 허리를 숙이고 다시 차에 탑승할 때까지 윤 대통령 옆을 김 차장이 지킵니다. 52일 만에 한남동 관저로 복귀한 윤 대통령은 체포되기 전과 똑같이 대통령 경호처에 24시간 경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검찰이 김 차장 구속영장을 청구해줘야 한다는 서울고검 영장심의위 판단이 나온 뒤 경찰은 네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해 김 차장 등의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석방으로 김 차장은 다시 대통령 경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영장 기각을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지난 1월에도 똑같은 논리로 경찰 소환에 불응했다가 윤 대통령이 체포되고 나서야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누구 지시로 관저진이 막았나요? 대통령 지시인가요? 지시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또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전 사령관 등이 쓴 비화폰 서버 확보도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계엄의 불법성을 입증하는 물증으로 꼽히는 비화폰 서버를 관리하는 경호처가 윤 대통령 복귀로 추가 압수수색을 강하게 막을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경찰은 일단 윤 대통령 석방이 경호처 수뇌부 수사에 변수가 되지 않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석방된 윤 대통령과 김 차장이 말맞추기를 할 가능성이 커져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경찰이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도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즉시 항고를 포기한 데 이어 김 차장 영장까지 다시 돌려보내는 건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 이틀째인 오늘 별다른 일정 없이 관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어제 구치소에서 석방된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로 복귀해 김건희 여사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성훈 경호차장 등과 함께 저녁 식사로 김치찌개를 먹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녁 자리에서 건강엔 이상이 없고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며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게 많은 곳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하는데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여서 공식적인 업무 보고 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비상행동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수괴의 석방을 두고 탄핵이 기각된 것처럼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때까지 국회에서 비상대기하면서 비상의원총회, 장애집회 참석과 함께 자정까지 심야 농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도부 공식 일정 없이 논평 등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압박에 나섰습니다. 공수처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법과 거짓의 연속이었다며 오동훈 공수처장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친윤계 중진 나경원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 해체 법안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을 국민의 힘으로 석방시켰듯 탄핵 심판 청구 각하를 위해 마지막 1초까지 싸우자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작년 12월 8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검찰에 기습적으로 자진 출석했다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 검찰 수뇌부에 설득이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수사팀에서 설득이 좀 어렵다 해서 제가 직접 그러면 장관하고 통화를 해서 설득을 해보겠다. 김 전 장관은 통화할 때 민간인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지급된 비화폰을 썼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도 출석 시기를 문의했는데 윤 대통령이 김주현 민정수석과 협의해보라고 했고 이 직후 김 수석과 상의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김 수석은 그런 적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검찰의 김용현의 출석과 관련되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명백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비화폰 수사가 이루어지면 윤 대통령과 김 수석은 물론 검찰이 수사 초기 과정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계엄 다음 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 모인 4인방 가운데 김주현 수석과 박성재 법무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비화폰을 받았습니다. 박 장관과 김 수석, 이완규 법제처장은 검찰 출신이기도 합니다. 내란 수사의 핵심인 비화폰.
하지만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 비화폰조차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썼던 비화폰은 봉인된 채 경호처에 보관돼 있습니다. 비화폰 서버도 경호처에 있는데 김성훈 차장이 이끄는 경호처가 압수수색을 거듭 막아서며 비화폰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6대3으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결론냈습니다. 그동안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검찰이 여러 차례 반려하며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던 논리가 무색해진 겁니다. 검찰이 비화폰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뇌부로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경호처 지금 내부는 어떻답니까? 대단히 얼어붙어 있죠. 왜냐하면 예. 검찰이 영장을 3번이나 기각했잖아요. 그렇죠. 수장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얼어붙을 수밖에 없고 김성훈 차장이 더 악랄하고 실질적인 보복 조치를 끊임없이 한다는 제보가 들어옵니다. 뭘 어떻게 했다라는 건데? 최근에 제가 받은 제보는 경찰청 인사처럼 김성훈 차장이 자기 사람을 알받기 위해서 인사를 빨리 하자라고 닥달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승진 인사 이런 걸 통해서 자기 파 사람들을 맞습니다. 요직에 앉힌다. 김성훈 라인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 사람들 요직에 앉히려는 건데 그 정도만 해도 뭐 100번 1000번 뭐 양보해서 봐준다라고 치는데 문제는 이 김성훈 라인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근무 평정을 조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조작을 해요? 실무자들한테. 예. 그러니까 비화폰 데이터 서버 삭제하라는 거와 마찬가지로 실무진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실무진들이 이거 못한다. 이건 범죄다라고 지금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가 저한테 들어왔거든요. 근데 근무 평정 조작을 지시했다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 날 사람들이죠. 아니 지금 왜냐하면 본인이 내란 관련 수사를 받고 있고 영장은 3번이나 청구됐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럼 반성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나서서 예. 자기가 잡혀간 이후를 배려해서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 거죠. 네, 자기 사람들을 요직에 심어놔서 후위를 도모하겠다라는 식이거든요. 정말 염치 없고 뻔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강큰 사람이에요. 누구의 근무 평정을 이렇게 바꿔라라는 예, 구체적인 지시까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추정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저한테도 그 명단이 들어왔는데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서너 명이던데요. 서너 명? 예, 그 사람들 이름을 여기서 밝히기는 조금 예. 뭐 그렇고요. 개인 프라이버시가 근데 있으니까. 그래서 그 서너 명이 만약에 근무 평정 조작까지 통해서 승진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본부장, 처장 뭐 이렇게 가겠죠. 핵심 요직이에요, 예, 그럼? 가겠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실무진은 일단 그 부당한 지시이기 때문에 일단 이행을 안 하고 있다. 네,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처럼. 바로 그런 점에서 3번의 영장 반려가 경호처 직원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줬을까를 사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복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김성훈 차장은 언터처블 아니냐라는 예. 이야기가 돌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얼어붙어 버린 거죠. 급격하게.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경호관들 대부분이 예. 첫 번째 대통령의 구속영장 집행 과정에서 양심과 법에 따라서 저항을 했던 거잖아요. 그 뒤에 김성훈이 난리를 쳤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비화폰 서버 관련해서도 삭제해라, 조치를 취하라고 했는데 버텨가지고 또 난리를 쳤던 거거든요. 근데도 영장이 3번이나 기각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와서는 야 인사를 통해서 예. 알박기 인사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 예. 분위기가 싸하죠. 그러네요. 자, 그러면 종합 정리를 해서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영장이 발부가 돼서 김성훈 차장과 이광호 본부장이 만약에 구속이 된다고 치면 네, 그 순간에 경찰은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네, 비화폰과 서버 확보에 이제 시도를 할 것이고 네. 이때 경호처는 열어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걸까요? 최소한 이미 제출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제출. 예, 왜냐하면 김용현 비화폰, 노상원 폰이 어디 있다는 건 자기들이 인정했잖아요. 예.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는 건 인정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자, 좋아. 경호처라는 공간이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열어주지는 못하겠어. 그런데 특정된 서버와 단말기를 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예. 그게 이미 제출이거든요. 그렇죠. 최소한 그건 해야죠. 만약에 그거조차 안 한다 그러면 경호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뭔데? 네. 그럼 그건 우리가 알아서 줄게. 그렇죠. 이게 이제 이미 제출이잖아요. 예. 여기서 하나의 또 하나의 요인. 만약 근데 시점이 아마 겹칠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인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루어져요. 네. 인용 결정에서 파면이 됩니다. 네. 그러면 또 경호처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당 부분 미치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현재는 현직이기 때문에 대통령 내외를 경호하고 있는데 네. 파면 선고가 내려지면 경호 대상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 영향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기란
승진시키려고 근무평정 조작까지 지시했다고요? 네, 제가 받은 제보는 아니라면 예, 아니라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